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한다? 그 부채를 제때 해결을 못하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위험하죠. 등기부등본에서 아주 간단한 항목 하나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위험 신호는 등기부등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억 원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내 돈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나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집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서류입니다.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두 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집, 건물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건물의 주소가 어디인지, 몇 동 몇 호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갑구는 집주인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현재 집주인은 누군지, 이름은 뭔지, 진짜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 외에 소유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을구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이 권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느냐, 있으면 얼마를 빌렸는지, 그런 대출 관련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짝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제 계약할 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같이 가시죠.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소와 동 호수, 건물의 구조와 면적, 층수, 건물의 용도, 그리고 대지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계약하려는 집과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동호수, 면적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면 간혹 비슷한 주소나 다른 동호수를 잘못 적어서 계약이 불발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 아닐 확률이 높고 설사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은 쉽게 말해서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어서 땅,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세트로 묶여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집합 건물이 아닌 건물은 토지에 별도로 권리가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서 만약에 대지권 표시가 없거나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이 써 있으면 토지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표제부에는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주거용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구는 아까 뭘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집주인이 누구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부분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최신 소유자가 현재 나랑 거래를 하려는 집주인이어야 됩니다. 계약하는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등기부 등본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냥 다른 집을 보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러한 단어들이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막거나 내 소유권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압류와 가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빨간 딱지 붙은 거죠. 집주인이 내야 될 거를 제때 못 냈을 때, 예를 들면 세금이나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서 재산 처분 제한이 생긴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산 처분이 제한이 됐다. 이 말은 집주인이 그 집을 자기 맘대로 팔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한다?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부채를 제때 해결을 못하면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돼요. 위험하죠.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등기를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등기 칠게요. 지금 자리 예약만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가등기를 먼저 걸어놓은 사람이 나중에 적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등기를 쳤다. 그럼 내가 본등기 한 사람보다 먼저 계약을 했어도 가등기 권리가 우선이 돼서 제 소유권의 권리가 뒤로 밀려요. 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탁 등기가 있다면 실제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 회사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신탁 회사의 동의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구에서는 집주인이랑 주민등록증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집주인이 정말 이 사람이 맞고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문제가 없는 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을구인데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근저당권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위험한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대출 없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계약할 때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서 거래를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고 넘겨받으시면 되는데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이 근저당권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보통 대출금의 120, 130% 정도 높은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과 나의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이 집의 매매가, 이 집값의 70에서 8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통 그렇게 안전 기준을 세우거든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채권 최고액은 누가 받을 권리일까요? 은행이 받아야 될 권리죠.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권리죠. 그런데 만약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보증금을 받을 권리보다 은행의 권리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빌려준 대출금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럼 그 나머지 돈에서 나의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돈이 저의 보증금보다 적으면 저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과 나의 보증금을 합한 게 한 7, 80% 정도보다 낮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정하실 때 그거 이상인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법원의 물건이든지 아니면 집주인의 신용이 조금 불안한 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직접 설정해 놓은 권리예요. 이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 집은 조금 위험한 집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세입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등기예요. 저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하고 세입자가 걸어 놓는 거죠. 특히 전세를 구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조금 세야죠. 지금은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력이 있다?
만약에 제가 아는 동생이 이런 집을 보고 와서 이렇게 있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을구에서는 이 집에 설정된 빚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보증금 문제는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부동산 소장님이 등기부등본하고 이런저런 계약서랑 서류를 준비해서 주시잖아요. 그럼 그럴 때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날 아침에 뽑았는지 발행 일자와 시간을 확인하시고 말소사항 관련 내용이 없다면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표제부부터 주소와 동호수가 내가 거래하려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주소가 계약서에 써있는 주소와도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갑구에서는 집주인 신분증하고 갑구의 최종 소유자가 맞는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주소와 같은 정보를 맞는지 대조하시고 그 다음에 을구로 내려와서 소유권 등기라는 거 말고 다른 등기가 들어있는지, 이전에는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거나 잘 모르겠는 거,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부동산 사장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잠깐 계약을 멈추세요. 계약하러 갔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 괜찮은 거다, 뭐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에 휩쓸려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버리니까 모든 게 안전하다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훨씬 안전하고 내 마음이 편한 부동산 계약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상황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닿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